왜 이렇게 자주 안 봐? 나 아빠 너무 보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도 너무 보고 싶지. 그런데 엄마가 못 만나게 하는 거야. 엄마 때문에 못 만나는 거지. 아빠는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에 저희 채널로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보내주신 사연은 이혼 이후에도 이어지는 갈등 때문에 고민을 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이혼하면 다 끝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생각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혼 이후에도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과연 어떤 내용 때문에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자분은요, 올해 7살이 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아내분이십니다. 아이가 3살 때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의 외도도 있었고요, 생활비로 인한 갈등도 있었고요, 양쪽 가족 간의 다툼도 있고 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이혼을 결심했던 건데요. 아이가 조금 어릴 때 이혼을 했던 터라 아이에 관해서는 우리 확실히 정하고 이혼을 하자 해서 원만하게 양육비는 얼마를 받고 면접 교섭은 어떻게 할지 정해서 이혼을 했다고 하십니다. 두 분이 정한 거는요, 양육비를 이제 한 달에 100만 원 초반대로 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면접 교섭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아내분은 서로 뭐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을 했지만 그래도 아이가 아빠랑은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아이를 보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분이 나 일도 바쁘고 한데 많이 정해놓고 못 만나는 것보다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해놓고 시간 될 때마다 연락해서 만날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아이에 관한 거면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협의로 이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요, 처음 6개월 정도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약속한 때에 남편분도 오고 양육비도 매번 이렇게 잘 받고 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양육비를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한 일주일 뒤, 열흘 뒤 이렇게 조금씩 엇박자로 주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더한 것은요, 아이에 대해서 전혀 소통이 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면은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가족 행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같이 참석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같이 있어야 아이한테도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애기 유치원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와주면 안 돼? 이렇게 연락을 해도 전혀 읽지도 않고 답변도 안 하고, 심지어는 아이가 정말 심하게 아파서 상태를 공유하기 위해서 연락을 해도 제대로 연락도 안 받고, 그리고 애기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해서 울며 불며 떼를 써서 영상통화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통화를 걸어도 매번 거절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내분이 정말 완곡하게 나도 당신하고 연락하는 거 별로 안 좋아. 나도 나라고 뭐 이혼한 남편하고 연락하고 싶겠어? 그런데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와 관련한 것에 관해서만 이제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급한 일에 대해서는 좀 회신을 해줘라. 혹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해진 날짜에는 꼬박꼬박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요, 남편이 뭐 대꾸도 하지 않고요, 양육비 보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한 달에 한 번 약속했던 면접 교섭을 1년에 한 번만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아이 생일에만 남편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가 7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살 되던 해까지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왔었는데 4살 생일을 기점으로 5살 생일, 6살 생일, 그리고 7살 생일에만 오고 아주 애를 안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내분이 이제 화가 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생일에만 아이를 만나놓고는 SNS에 나는 우리 애를 너무 사랑해 하면서 막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인 것처럼 막 사진을 찍어 올리니까 그걸 보면 막 속이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참, 애기 아플 때도 관심도 없고 학원, 유치원 이런 거 관심도 없으면서 SNS에 보여주기 식으로 그러고 있다는 게 첫 번째로 너무 화가 났죠. 그리고 아이가 아빠를 만났을 때 아빠가 너무 좋으니까 아빠 왜 이렇게 자주 안 봐? 나 아빠 너무 보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아빠도 너무 보고 싶지. 그런데 엄마가 못 만나게 하는 거야. 엄마 때문에 못 만나는 거지. 아빠는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생일을 보내
보내고 온 아이가 우리 아내분에게 엄마 왜 나랑 아빠랑 못 만나게 하는 거야? 아빠는 나를 보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나를 못 보게 해서 생일 때만 보는 거래. 엄마 미워! 아이가 엄마한테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입을 꼭 닫아버린 거예요. 우리 사연자분은 너무 화가 났죠. 양육비도 제때 주는 건 정말 손에 꼽게 있고 열흘 늦게 2주 넘게 안 주다가 가까스로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한테도 마치 본인은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엄마 때문에 못 만나는 것이 그냥 하고 있으니 저 같아도 열받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분이 이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남편이 거짓말로 엄마와 아이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있으면서도 아빠의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이하고 아빠를 완전히 못 보게 하는 게 아이에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대요. 그래서 아빠의 면접 교섭권을 완전히 박탈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저도 저 같아도 열받죠. 이게 전형적으로 힘든 건 나 몰라라 하고 단물만 쪽쪽 빨아먹겠다는 심산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 뭐 본인은 양육비 보내줬으면 됐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말해서 양육비를 보내준다는 거는요 부모로서의 정말 최소한의 의무만 다하는 거예요. 그 한 달에 양육비 100만 원 주는 걸로 아이 양육하는 게 턱도 없죠. 요즘에 물가도 얼마나 비쌉니까? 그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노동이 들어간다고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아내분이 차라리 이럴 바엔 애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마음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면접 교섭권 박탈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나의 권리가 아니고 자녀의 권리이거든요. 그래서 면접 교섭이 제한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중대한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 직접적인 아동학대가 없다고 하더라도 폭력성이 매우 중해서 아이가 있는 데서 폭력적인 모습을 빈번하게 보여줄 경우 그 정도는 되어야만 그 면접교섭이 박탈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내분의 마음도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어찌 됐던 간에 아기가 아빠를 보는 거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아이가 조금 어린 편이기 때문에 아빠 말만 온전히 듣고 아빠가 오는 것만 기다리고 이렇게 하겠지만 아이가 조금 크면 클수록 본인이 직접 아빠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빠와 소통하고 만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면 아빠가 엄마 때문에 나를 못 보는 것인지 본인이 나를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인지 아이 스스로도 느끼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오면 아이도 엄마에 대한 오해를 아마 거둘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든 1년에 한 번이 됐던 한 달에 한 번이 됐던 간에 아이가 아빠를 보는 것 저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내분께서 다소 속상하다고 할지라도 아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면접교섭을 자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 교육상의 문제 때문에 키즈폰 이런 걸 되게 늦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아이한테 핸드폰을 만들어 주고 아빠랑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이한테도 알려주셔가지고 아이가 직접 아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편분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실 생일 때 그렇게 챙겨주려고 하는 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직접 아빠에게 연락한다면 그걸 직접적으로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런 건 있어요. 간혹 아기가 직접 연락하는 건 받겠는데요, 전 남편, 전 아내가 제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좀 부담스러워요. 저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오해 사기도 싫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아빠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조금 일찍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걸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것은 어떨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사연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혼 이후에도 원만하게 잘 지내시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이후에도 이런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쟁이 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픈데요,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양육비도 제발 잘 주시고 또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면접교섭도 서로 협조하에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